식품 및 유통가 소식 살펴보는 시간 워키토키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의 조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준비된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지난해 정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머그잔 사용이 장려됐고 올해 초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됐는데요. 최근 환경부가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 규제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환경 개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벌어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규제 중인 업계도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은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상황부터 좀 볼까요?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먼저 커피 전문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등을 상대로 일회용품 줄이기가 시작이 됐죠. 네, 정부는 작년 5월 커피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들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8월부터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도 시작했습니다. 네, 작년에 시작된 규제가 올해도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또 금지가 됐죠? 네,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는 물론 매장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품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는데요.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해 속비닐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재사용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작된 게 올해긴 한데 사실 그 전부터 자발적 협약은 맺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과 7월 대형마트 5개사, 제과점 2개사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뒤 지난해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줄었고 제과점과 협약을 통해 지난해 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은 전년 대비 74% 줄었습니다. 네, 이미 그 전부터 자발적으로 노력 중이긴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제공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와 같은 규제가 대형마트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비닐봉투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천여 곳 역시 올해부터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는 비닐봉투 대신에 빈 박스라든지 아니면 장바구니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서 그런지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주요 대형마트는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와 빈 박스, 장바구니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마켓과 같은 타 업종도 마찬가지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을 제공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봄 정부 발표 후에 일상에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이 확 줄어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커피 프랜차이즈를 보면 머그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말도 탈도 많았지만 업계는 정책을 잘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정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조사한 결과 수도권 1,052개 카페 중 60.1%인 634곳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로 인해 매장 내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도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대체 용품들이 등장을 했죠. 네, 한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빨대 없는 뚜껑을 전국 매장에 도입했고 업계 최초로 종이 빨대를 도입해 전국 매장으로 확대했습니다. 빨대 없는 뚜껑 도입 이전에는 월 평균 약 1,500만 개가 사용됐지만 현재 일회용 빨대 사용량은 약 750만 개로 일회용 빨대의 사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들 마음가짐 자체도 좀 변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머그잔 사용이 좀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많은 업체들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식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머그컵과 유리컵 등을 적극 사용하는 매장에서는 주문 시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소비자들 역시 이해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수정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래서 환경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통 단속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용 컵을 매장에 적정하게 비치하고 있는지와 직원이 고객에게 규정을 고지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권했는지, 고객이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가 신설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회용 컵 사용 규제만 제한을 할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한 단속 기준과 그리고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도 좀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환경부가 또 다른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조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줄여나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을 2배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단순히 폐기나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및 사용 부분도 관리해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겠다는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대책이 있습니까? 네, 환경부는 상반기 중으로 종이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일회용품 감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2015년 전국에서 소비된 일회용컵은 61억 개로 추산되고 있는데 감축 방안을 통해 올해 일회용컵 사용량을 40억 개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내년부터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 가져갈 때 보증금을 내는 이른바 컵 보증금 제도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일회용품을 또 줄이기 위해서 뭐 추가 규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컵 보증금 제도가 예전에도 시행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컵 보증금 제도는 2002년에 앞서 시행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컵 보증금은 50원에서 100원이었지만 당시 컵 회수율이 37%로 저조했던 데다가 보증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08년 사라졌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한 번 실패했던 정책인 건데 다시 제도 부활을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이게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환경부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법으로 명문화할 계획을 내어놨습니다. 이미 2016년 8월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 판매 대금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보증금 액수나 보증금 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업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를 내릴지 정할 예정입니다. 네, 만약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한다면 일회용이라든지 또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갈 때 보증금을 또 내야 하는데요. 뭐 이번에는 법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환경부 발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배달 음식점에 대한 일회용품 규제입니다. 정부가 배달 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 근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죠. 네,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내 배달 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마치고 일회용품을 대체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근절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달 음식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경부가 커피 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을 상대로 이렇게 일회용 컵 사용 제한에 나서면서 적용 업종을 더 늘려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져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 다음 타깃으로 이렇게 배달 음식점이 되면서 말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현재 배달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15억 원에 달하고 하루 동안 최대 2천만 개의 일회용품이 배달음식을 통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등장하고 음식을 배달해주는 가게가 폭등하면서 동시에 일회용품 사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이 과한 건 사실이군요. 그러면 과거에도 배달 업체가 이렇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 사례가 있었나요? 네, 지난 2000년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책을 시행하면서 중국집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집에서는 수거용 그릇으로 배달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일회용품 줄이기를 법으로 통한 강제에서 자율실천으로 전환하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과거에도 한번 제안됐던 적이 있었군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가 당장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환경부가 배달 음식점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는 소식에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혼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과도하며 이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규제에 규제를 더한 정책이 사업 전반의 몰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뭐 일용품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장 그릇을 또 수거하러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반길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의 경우 인건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외식업 전반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까지 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2017년 10월부터 1년간 400개 업체를 추적 조사한 결과 1년 만에 무려 125곳인 31.3%의 음식점이 폐업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규제에 들어가기보다는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일회용품이 마땅한 대체제가 없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사용 규제가 또 곧 배달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규제 방향을 확정하기 전에 배달앱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는 등 시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번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 혼란이 클 수 있는 만큼 자율협약, 시행령 개정, 법 개정 등으로 점차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먼저 자율 협약을 맺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까요? 네,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 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각기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배달되던 개별 말찬을 칸막이가 있는 하나의 플라스틱 통에 담겨 배달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체들이 자율협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반응이나 부작용 등도 일회용품 규제책을 완성할 때 참고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배달 음식점만 언급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또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쓰이는 일회용품도 상당하다고요. 네,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합성수시 접시의 약 20%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에 따르면 장례식장 한 곳에서 1년 동안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은 밥, 국그릇 72만 개, 접시류 144만 개로 추정되는데요. 이 무게만 해도 111톤에 이릅니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밥과 국그릇을 제외한 접시류 사용량만 해도 연간 2억 1,600만 개로 756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장례식장 역시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이 많기로 또 꼽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했을 때 그 휘가 또 그 뒤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관련 규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까? 장례식장 일회용품 규제는 2014년 이미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조리 및 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에 한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유족이 장례용품을 구입하거나 상조회사 등에서 제공받을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에 이러한 부분을 강화한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무작정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해버리면 유가족이 상중에 직접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또 돈을 따로 들여서 사람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족의 구입이나 상조회사의 지원을 막기에는 유족과 상조회사 간의 금전적인 계약 이행을 막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리와 세척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장례식장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이를 갖춰주게 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행정적인 부분은 물론이고요.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10개월간 지켜본 바로 정책은 경중에 따라 길게 혹은 가까이 내다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해오던 일이 비록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단숨에 바꾸다가는 오히려 그르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을 안 쓰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회용품이 썩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우유팩은 5년, 나무젓가락은 20년, 그리고 일회용 비닐봉투, 그리고 플라스틱병은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당장 아예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텐데요. 개인의 습관 개선은 물론이고요. 더불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